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수라이프의 화수입니다. 전설적인 보디빌더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단 하나의 운동만 할 수 있다면 나는 풀업을 하겠다. 이 얘기만 들어도 풀업이 어마어마한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풀업이 이런 엄청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풀업이 운동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동량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은 운동을 해야 뭐가 되는데, 풀업을 처음 하신 분들에게는 이 풀업을 1회 하는 것조차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개도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풀업 한 개의 벽을 넘었는지 운동 초보자인 제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체중 감량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풀업은 봉에 매달린 상태에서 내 몸을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체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들보다 풀업을 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근력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풀업을 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신 것만으로도 풀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중 감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두 번째가 풀업 1회 극복을 위한 진정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매달려서 버티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풀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매달려서 버티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풀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려서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였어요. 목표는 5초씩 시간을 늘리는 거였어요. 오늘 10초를 버텼으면 그 다음에는 15초를 버티고 그 다음은 20초를 버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물론 그 전날보다 시간을 늘리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 결국은 버틴 시간이 늘긴 늘었어요. 목표는 1분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팁을 말씀드릴게요. 봉에 매달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달려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악력을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마찰력이 없는 그냥 빈 봉에서는 더 많은 악력이 요구되겠죠. 이 부족한 악력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찰력입니다. 봉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용 손잡이가 있는 부분은 마찰력이 있어서 손이 안 미끄러져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죠. 제가 쓰는 봉처럼 이 손잡이가 넓지 않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잡고 하기에는 풀업할 때 봉을 잡는 팔의 넓이가 좁으실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저는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손잡이가 있는 부분만큼만 잡고 했었는데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봉을 더 넓게 잡고 운동을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손에 헬스 장갑을 끼고 했습니다. 빈 봉에서의 마찰력을 줄이려고요. 최근에는 더 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 라켓에 붙이는 그립밴드 테이프를 사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전보다 훨씬 운동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버티기 자세에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숄더 패킹과 데드행 두 자세입니다. 봉에서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것을 데드행이라고 하고요. 상체를 살짝 당겨서 지속적으로 근육에 텐션을 주는 상태를 숄더 패킹이라고 합니다. 둘 다 풀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들이기 때문에 두 자세 다 해보시면서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어떻게 근육이 움직이는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풀업을 했을 때의 느낌을 몸이 기억하게끔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느낌을 어시스트 풀업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어시스트 풀업은 풀업 초보자분들이 가지게 될 위험성을 감소시키면서 풀업의 연속 동작과 또 사용되는 근육들을 비교적 쉽게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 방법인데요. 발을 공중에 띄우고 풀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풀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저 상을 밟고 올라간 높이가 어시스트 풀업을 했을 때 높이도 적당한 것 같아서 상을 밟고 했어요. 지난번 푸시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은 전문적인 운동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충분히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요. 집에 높이가 맞는 의자가 있으시면 그 의자를 밟고 하셔도 됩니다. 어시스트 풀업의 운동 강도는 다리에 힘을 주는 정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다리에 힘을 많이 주면 그만큼 쉬워지고 반대로 다리에 힘을 많이 뺄수록 운동 강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시스트 풀업은
풀업의 느낌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발을 닫고 한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으시겠지만 막상 해보시면 생각 이상으로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오고를 반복해줍니다. 천천히 내려오셔야 운동 효과가 뛰어나요. 동작 시에는 근육 어떤 부위에 자극이 오는지 느끼면서 하시고요. 턱걸이 느낌을 최대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시스트 풀업 역시 1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3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갔고요. 저 같은 경우는 풀업이 10개가 목표였기 때문에 어시스트 풀업도 10개를 목표로 잡고 진행하였어요. 매달리기와 어시스트 풀업 이 2개를 제가 목표로 정했던 운동량을 다 달성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풀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풀업을 성공을 했어요. 풀업 1개가 가능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풀업 개수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였어요. 매일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제보다 더도 말고 딱 1개만 더 하자. 물론 매일매일 개수가 늘지는 않았어요. 하물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전날보다 더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풀업 밴드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첫 번째 가진 목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날 정한 목표치는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5개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5개가 안 된다 싶은 그런 날, 그때 이 풀업 밴드를 사용해서 목표치를 채웠어요. 풀업 밴드를 사용하면 밴드의 탄성으로 비교적 쉽게 풀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밴드 없이 하는 것보다 운동량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 풀업의 모든 과정을 연습할 수 있어요. 물론 밴드를 안 쓰고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죠. 근데 아무리 힘을 쥐어짜도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도저히 오늘 목표치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용하는 치트키인 거죠. 못해서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밴드를 사용해서 풀업을 하는 게 어시스트 풀업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업 연계를 극복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저 역시나 매일 운동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고 배우고 있는 피드백이 너무나도 필요한 하수 중의 화수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운동 초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완벽함일까요? 어쩌면 이 완벽함만을 찾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동의 운자도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란 걸요. 너무 어려운 용어들에 머리 아파하고 또 부족한 자세 풀 죽어서 흥미 잃고 그렇게 그만두지 마시고요. 일단 계속 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츰차츰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성장인데요. 그러니 일단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멋지게 같이 한번 성장해 나가보자고요.